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를 ESG 기업의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는 보고서를 좀 작성하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 영업을 영위하는 하는 회사입니다. 흔히 도박하는 회사가 어떻게 ESG 관련해서 좋은 회사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많은 이제 ESG 평가 기관들에서 강원랜드는 저희 이런 서비스 소비재업 분야에서 ESG 등급 거의 최상위 등급을 지금 부여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뭐 ESG 지표 측면에서 뭐 E와 G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S의 측면에서 돋보이는 점이 있고, 이 S의 측면에서 돋보이는 점이 결국은 이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을 시키면서 회사의 영속성을 좀 기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강원랜드는 공기업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이죠. 그리고 또한 내국인 대상 카지노업이 주업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처음에 그 만들어진 목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폐광 지역, 과거 90년대에 이제 광산이 있던 지역에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많은 광부들이 서울로 상경을 하여서 이제 대정부 투쟁을 했던 바가 있죠. 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영업을 가능하게 한 건데요. 자, 일단 요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목적 자체가 이 폐광 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재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인 회사입니다. 또한 돈을 벌어주는 것 외에도 이런 고용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있고, 또 현재 뭐 소상공인들, 영세업체들 하고 이제 경제 협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이 있고, 그들의 필요로 하는 거를 적절하게 좀 충족을 시켜주는 회사가 강원랜드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도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앨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도박을 아예 없앨 수가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 도박 중에 이제 불법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도박 수요를 양성화시켜서 국가 재원에 활용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지금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 7대 사행 산업 기준으로 한 GDP 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7대 사업 중에서 이제 개별 비즈니스에 속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GDP 성장률에 약간의 가감 정도를 하는 수준의 이제 성장을 이제 매출 캡으로 이제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들, 치료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유지를 하여야 이 강원랜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강원랜드는 우리나라의 그 카지노 사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강원랜드가 지금 예외로서 폐광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내국인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폐특법은 시효가 있는 법안이고, 이 시효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효에 의거해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라이선스를 박탈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출연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원랜드는 일단 단기 실적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뭐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띄우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고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경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EO 만료 이슈라든지 아니면 새만금을 비롯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뭐 많은 지역들에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를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이러한 리스크가 자, 요게 허용이 되게 되면 강원랜드 매출은 뭐 즉각적으로 반토막 이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억제하는 사회적 보호막이 바로 이 회사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 상생 경영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적정하게 늘어나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안정 성장형 배당 기업으로서의 어떤 영속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연간 한 2천억 원 언저리에 배당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이제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배당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적정량을 주주단한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원된 돈은 누구한테 가느냐? 주주 구성을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배당의 절반가량은 공공기관들이 가져갑니다. 합산으로 보게 되면 한 51% 정도가 강원랜드의 공공 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폐강 4개 시군이라든지 뭐 강원개발공사, 강원도청 이런 곳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고요. 이들의 그 재원으로서 굉장히 그 강원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강원랜드는 꾸준히 배당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좀 축소가 됐습니다만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자, 이 외국인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배당 펀드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보실게요. 자, 6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재원은 정부 보조금 그리고 강원랜드의 배당금이 지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광해 방지 사업. 네, 자연 복원을 하고 국민 건강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광산과 관련한 광해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또한 탄가 안정 관련 사업도 하고요. 폐강 대책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연탄 보조 사업, 이 강원도 이 지역의 어린이집, 또 광해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자체 사업들, 탄광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는 국가적인 단위의 그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연간 매년 적지 않은 돈들이 이 광해관리공단이라는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해관리공단은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가? 2가지입니다. 자, 매출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연간 한 2, 3천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겠는데요. 배당금 수익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매년 한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간 한 700억 언저리의 배당을 가져가는 게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해관리공단의 영업이익을 좀 보실게요. 자, 대략적으로 보면 조금씩 적자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돈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단의 배당금을 이제 상계해 보게 되면 똔똔이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즉 탑라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 외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 2개를 합쳐보게 되면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연간 비용들 연간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주주들은 아무래도 폐강 4개 시군, 그리고 강원도청 이런 곳들이 될 겁니다. 강원도청보다도 사실 중요한 거는 정선군을 비롯한 폐강 4개군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지자체들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보실게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1%의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기업이 많은 서울에서는 지자체들이 정부한테 돈을 벌리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없고 기업이 없는 강원도 지역은 정부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강원랜드의 주주들에 해당하는 강원도청, 그리고 폐강 4개 시군, 이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20%대 정도의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강원도청 괜찮습니다만 폐강 4개군, 특히 이제 정선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랜드가 이제 지급을 하는 폐강 기금이 없다면 또 상당히 좀 힘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9년도 폐강 기구 4개 시군이 연간으로 필요하는 돈을 좀 보시겠습니다. 대략 보면 한 개 시군당 한 4천억 원 정도씩 쓰고 있기 때문에 1.6조 원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대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대부분 정부한테 완전히 재정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벌어들여 있는 돈은 연간 한 3천억 원대에서 뭐 많으면 한 4천억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원랜드가 매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폐강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폐강기금을 이제 강원랜드가 강원도청 측한테 이제 지급을 하고, 강원도청이 폐강 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7개 폐강 시군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은 이들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이 폐강기금은 폐강 4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세외 수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1,500억 가까운 이 돈이 이 4개 시군의 세외 수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이 돈들 중에 한 절반가량은 이제 강원랜드한테 의존을 하고 있다. 또한 배당도 특히 정선 같은 경우에는 좀 작지가 않아서 강원랜드가 주는 배당을 가지고 일부 예산 충원에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강원랜드가 벌어들이는 돈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박 시장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합쳐보면 합법 시장이 한 37조,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시장이 한 82조, 합쳐보면 약 12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합법 시장 대비 불법 시장이 한 2배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불법 시장들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은 이제 양성화를 통해서 국가 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의 예가 강원랜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도박 산업 규모는 120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즉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뭐 원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실적 드라이브를 걸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강원랜드를 포함한 한국의 7개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좀 우리나라 국가 GDP랑 비교해서 좀 보실게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0.5% 언저리 수준에서 뭐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원랜드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국가가 매출을 관리를 하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2006년도에 이 바다 이야기 사건, 불법 도박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행산업을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사감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7대 합법 사행산업을 관리한다. 매출 총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랜드는 이런 매출 총량제가 실시가 되기 이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0년대가 되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고속성장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국가에 의해서 매출을 관리받는 안정성장형 기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사가미가 매출 총량을 제시를 하는데 강원랜드의 매출액과 얼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는 초과 매출을 좀 발생을 시켰던 적도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이걸 더욱더 관리를 하는 기조로 좀 가고 있어서 매출 총량 대비 이제 매출액을 조금 낮게 유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매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도박 유병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이 건전 게임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원랜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게임 금액 자기 통제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출입일수 자기 통제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2017년도부터는 더욱더 강화된 카지노 과몰입자 축소를 위한 냉각기 제도라는 것도 도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자주 오게 되면 출입을 못하게끔 규제를 가한다. 그래서 도박에 너무 미쳐 계시면 안 된다. 그러면 회사가 이제 출입을 좀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과를 좀 보시겠는데요. 성과가 꽤 괜찮았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강원랜드의 그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등급 추이, 사가미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자, 2016년만 하더라도 강원랜드가 포함된 여러 산업기관들 중에서는 평가 레벨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만 2017년 이후부터는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전 게임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카지노 과몰입 고객, 즉 도박 중독자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통제 제도를 하시는 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 경영입니다. 자, 강원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카지노 매출액,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카지노, 많은 부분을 조세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국세, 지방세, 관광기금, 폐광기금, 다양한 기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조세기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 적정 수준으로 매년 한 40% 언저리 수준은 조세기금을 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의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개소세. 이게 바로 이제 조세 기금이 되는 것이고요. 대략 보시면 이 비중만 한 35%, 매출 한 35%를 2019년도 기준으로 조세기금 내고 있다. 운영비용은 한 43% 정도이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한 23% 정도인데 절반은 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유보를 시켜서 남기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비용이 이렇게 43%가 들어가는데요. 이 운영비용에서도 상당히 높은 포션은 인건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강원랜드의 전체 직원 수가 있습니다. 얼추 한 3,500에서 한 4,000명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폐강 지역 출신 직원들이 비중이
거의 정확하게 한 50% 정도를 매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고용을 강원랜드가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 게임을 하게 되면, 카지노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하이원 포인트라는 걸 적립을 해줍니다. 자, 이 포인트를, 강원랜드 밖에, 폐강 지역에는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맹점 수가 지금 이 강원랜드가 창업을 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랜드가 지역을 챙기는 행보를 많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강원랜드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공급망 구매액이 좀 있을 것인데요. 웬만하면 폐강 지역에서 구매를 해준다. 적어도 한 40~50% 정도는 이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뭐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납품 단가를 시세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받아주고 있다. 결국 강원랜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국가의 재원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최소한의 부분만 회사는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함부로 뭐 없애거나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적절하게만 운영이 된다면 영속성이 있는 배당 성장형 기업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큰 회사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원랜드를 ESG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